네. 그리고 이제 세션 도중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중에 자유롭게 이 구글 밑에서 제공하고 있는 Q&A 기능을 사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이 세션의 마지막 Q&A 시간에 이제 순차적으로 질문에 그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예정된 시간이 15시, 딱 1시간 정도밖에 없어서 시간 내에 미처 모든 Q&A에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메일로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소개 잠깐 여기 슬라이드에 있고요. 그 각자 이제 저희 AIX 회사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해외 기업의 한국, 일본 진출을 돕는 그로스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서 해외로, 유럽으로, 북미로 진출하고자 하는 고객분들께 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AS 분석 솔루션인 AS 인덱스, 한국이나 일본에서 유일하게 개발한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또한 제공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이노베이션은 좀 앱 프로모션 전문대 회사이고요. UA 마케팅 청량부터 광고 소재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년간의 노하우와 800개 이상의 앱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요즘에는 글라비티와 클래프턴 등 한국 게임의 일본 진출 마케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 이제 그 발표 웨비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는 대로 이 모바일 게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앱과 다르게 게임의 경우에는 사전 등록 기간 때부터 많은 이제 광고 물량과 그리고 예산을 도입을 해서 게임 런치 전부터 유저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브랜드 인지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진한 녹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린 부분들, 그런 마케팅 시책들, 방법들을 위주로 오늘 웨비나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저희 그 에드이노베이션의 코야마상을 통해서 일본 게임 시장의 개요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일본 시장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아이폰 유저가 많아서 iOS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일본 SNS 유저 현황인데요. 여기서는 특히 X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의 40%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가 취미 활동과 오타쿠 활동도 정보 수집을 X로 통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 유저들도 여기서 소통하는 유저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 앱에는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옛날 데이터인데요. 재작년 2022년의 게임 유저 인구입니다. 2022년에는 게임 인구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고 게임 앱 유저도 4천만 명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임 인구가 감소 추세의 일본인데 2023년에 수익 순위에 어떨까요? 확인해 봅시다. 2023년은 하반기 수익 순위와 다운로드 순위입니다. 매출 순위의 상위권 변동 없이 몬스터 스트라이크나 우마무스메 같은 일본 퍼블리셔가 진입하고 있는 곡 보입니다. 그리고 7위부터 10위는 해외 퍼블리셔들이 진입했고 특히 8위의 풍계 스타레일은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다운로드 순위는 역시 퍼즐 게임 같은 캐주얼한 게임들이 많이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해외 퍼블리셔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수익 랭킹에서는 미호요가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실리의 여신 니케가 선장 랭킹의 1위 됐습니다. 니케는 2023년에 1주년 맞았는데 세계에서는 872억 엔을 수익을 창출했고 그중 60%가 일본 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닌텐도 스위치가 출시한 스바 게임, 수이카 게임이라는 게임이 유행이었는데요. 연말연시에 무료 게임 랭킹, 스바 게임이 세 개가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게임들은 스위치로 퍼블리싱한 RGX사가 공식적으로 출시한 게임이 아니라 이 세 개의 스바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의 스바 게임을 모방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게임 랭킹에 진입하려면은 얼마나 다운로드 수가 있어야 될지 여기에서는 저희가 운영한 게임 앱의 런칭 직후의 랭킹 주의 그래프입니다. 먼저 다운로드 랭킹 상위권에 진입하려면은 하루에 2만에서 5만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 랭킹에는 하루에 평균 1,400만 엔,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있으면은 10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게임에서는 런칭 후 무료 다운로드 랭킹 1위를 했고 C 랭킹도 최고 19위, 한 달 정도는 100위 이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랭킹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광고 예산과 방법은 잠시 후 탐 섹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그 UA 마케팅 세션에서 정말 그 어떤 매체를 선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떤 UA 매체와 얼마나 예산을 그 나눠서 잘 분배를 하는 게 효과적일지는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바일 게임 성장의 기반 ASO, 많이 들어보신 용어겠지만 ASO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ASO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앱스토어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어로서 앱스토어 최적화인데요. 이제 그 쉽게 표현하자면은 앱스토어에 필요한 SEO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SO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임프레션, 가시성을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환 극대화.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A/B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이 타겟 마켓에 효과적인 크리에이티브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전환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더 많은 이제 다운로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하는 작업까지 ASO가 포함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정말 그 앱스토어 상에서 내 게임이 더 많은 그 노출도를 가지고 더 많은 확률로 다운로드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앱 그로스의 기초 공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는 그 ASO의 일부인 키워드 최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키워드를 먼저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르에 어울리는 키워드라든지 혹은 이제 유저들이 실제 그 마켓에서 유사 장르, 유사 경쟁 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컨텐츠를 검색할 때 어떤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는지 그 리서치를 한 후에 그리고 각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검색 볼륨이라던가 그 키워드가 내 앱과 관련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의 분석을 통해서 이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메타데이터에 이제 그 키워드들 위주로 구성을 하는 작업을 키워드 최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회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게이머들도 자기가 이미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 있겠지만 또 그 유사한 장르에 비슷한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게임의 장르라든지 게임의 어떤 요소를 주요 키워드로서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앱스토어에서도 하고 그리고 AIS에서도 직접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약 70% 가까이 되는 유저들이 그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게임을 새로이 다운로드 받을 때 스토어의 검색을 통해서 다운받는다는 이력이 있을 정도로 이런 키워드의 발굴과 중요한 키워드에 최적화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어로 그렇다면 키워드를 최적화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몇 가지 꿀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어 잘하시는 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사진이라는 우리나라 말을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샤신, 이 보시는 한자 표기로 나오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이고 iOS의 이제 일본어 표기로서 사진 그 기본 앱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샤신으로 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자, 그럼 사진 이 관련이 있는 앱을 내가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 표기인 샤신만 제 키워드로 쓰면 될까요? 물론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그 선방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일본 유저들이 실질적으로 스토어에서 검색을 할 때는 한자를 먼저 이렇게 일일이 그리거나 뭐 입력하지 않습니다. 한자를 이제 키워드를 실질적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라가나로 샤신 하나하나 버튼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히라가나를 입력을 한 다음 한자 변환 버튼을 눌러야지 이 샤신을 그 스토어에 실질적으로 제가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변환 버튼까지 누르는 게 하나 더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꽤 귀찮게 생각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라가나 표기로만 한 키워드조차도 꽤 유효한 키워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한자 표기인 경우에는 이랬는데 웨러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아니라 가타가나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외래어인 포토,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데 일본에서도 이 가타가나 표기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사용되는 앱들, 안드로이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진 앱을 샤신이 아니라 포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iOS 기기들과 조금 차이를 두고 싶어서 그랬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포토라는 키워드도 사진과 관련된 앱이라면은 유효한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포토의 히라가나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단어 하나에서도 일본어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키워드들이 3개 내지는 뭐 4개, 5개까지 늘어날 정도로 그 키워드 최적화하는 작업에 많은 유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분은 크리에이티브 최적화 부분입니다. 여기 이 화면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좀 그 A/B 테스트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션에서 이제 일본과 한국 크리에이티브를 비교해 보면서 정말 이제 기사 여러분들의 그 게임들이 일본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일본 유저들에게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정말 더 맞을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A/B 테스트 앱스토어에서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커스텀 프로덕트 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작년부터 앱스토어도 플레이스토어도 이제 플레이스토어는 이전부터 계속 제공해 왔던 기능인데요.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B, C, 뭐 D까지 이제 가능하기도 하고 더 많이 테스트도 가능하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 리서치와 그리고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이 마켓의 유저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더 선호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기획에 맞춘 이제 스크린샷 세트를 2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달 정도 이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더 효과가 좋은 크리에이티브들 이제 메인 스크린샷으로 남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유저들의 입맛은 계속해서 까다롭게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 유저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은 또 이런 시도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 크리에이티브를 최적화하는 작업이 이 모바일 게임 성장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리뷰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이제 일본 유저들의 경우에는 65.3%의 유저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기에 앞서서 리뷰를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당연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리뷰를 4.0 이상, 그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4.5 미만의 앱을 필터하는 기능도 있고 하는 만큼 높은 리뷰와 평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유저들에게 저희가 억지로 좋은 리뷰 써주세요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특히 일본도 작년 이제 10월부터 스텔스 마케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제 규제가 내려오고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이 리뷰나 평점에 이제 유저들이 남긴 의견들을 빠르게 이제 인게임에 개선을 하는 작업이나 앱스토어 상에서 유저들이 남긴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작업이 그 앱스토어 최적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앱에서 그 통지를 보내는 타이밍이라든지 넷 프로모 스코어 같은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셔서 이제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 유저들을 이 스토어상의 리뷰 화면으로 유도를 하고, 반면에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유저들은 이제 그 Q&A 혹은 이제 고객센터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O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메리트로는 광고 비용 절감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 피아노 마스터 2라는 게임에서 아이콘 크리에이티브 A/B 테스트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 결과, 오픈된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총 46%의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를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결국 유저들이 다운로드 받는 그냥 최종 그 거쳐가야 되는 관문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거기 안에서도 단순해 보일 수 있는 그 공간에서도 정말 유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이 아주 결국에는 더 큰 비용의 절감과 더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이제 RPG 혹은 시뮬레이션 카테고리의 ASO 적용 전과 그 후에 컨버전의 차이인데요.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컨버전이 2% 올라감에 따라서 다운로드는 일간 다운로드는 약 200건 증가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롤플레잉의 카테고리 랭킹에서는 약 25위 정도, 그리고 시뮬레이션에는 한 40위 정도 올라간 이력이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단 1% 올라간 것으로 100건 이상의 평균 다운로드가 올라가고, 이제 랭킹도 40 그리고 혹은 30위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IX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최적화 진행한 A/B 테스트의 결과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리지널 대비 ASO 스크린샷의 인스톨 효율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간 베스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SO라는 게 이 적용을 한 시점부터 바로 엄청난 드라마틱한 그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정말 기초가 그 수많은 이제 뭐 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요소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만큼, 이 앱 성장, 앱 그로스에서도 긴 시간 들일 수 있고, 바로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가 안 나와서 조금 재미를 보는 게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반드시 이제 앱 그로스 성장에는 필요한 요소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야마-상 발표 이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 섹션에서는 이번 유해 마케팅에 대해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해 마케팅 기본 전략 흐름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전 등록 기간에서는 요즘은 직접 스토어 아니면은 랜딩 페이지에 유도를 시키고 친자 등록자를 모으는 방법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그 커스텀 프로젝트 페이지를 이용하여 어느 SNS의 경유로 예약한 유저인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어를 직접 유도시키는 방법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런칭 후에는 최대한 많은 미디어 믹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영하면서 더 효율적인 미디어에 예산을 나누면서 KPI에 맞춥니다. 그리고 펄어업 기간에서는 신규 유저 확보와 같이 리텐션 광고도 시작합니다. 런칭 용수가 많아질수록 리텐션 예산도 많아질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리는 무료 다운로드 랭킹 침입했던 그 다운로드 게임이 RPG 게임인데요. 그걸 실제로는 유해 마케팅 예산이 사전 등록 때, 잠시만요. 사전 등록 때는 3개월 정도 진행했고, 그때 유해 마케팅만에 6천만 원은 정도를 사용해서 사전 등록수 5만 명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런칭 후에는
UA 마케팅만에 4천만 엔을 쓰고 신규 확보를 진행했고, 오게닉 유저를 포함으로 30만 명 다운로드를 달성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것도 일본 시장의 개인 앱 광고를 진행할 때 게임 장르별 CPI입니다. 게임 장르가 같더라도 여기에서 보시면 MMORPG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이 조금 더 2차원 애니메이션 같은 쪽인지 아니면은 조금 리얼한 검은 사막처럼 리얼한 3차원 비주얼인지에 따라 CPI 가격도 달라질 수 있고 역시 일본에서는 조금 애니메이션 비주얼이 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CPI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조금 3차원이 쪽이면은 CPI가 1,500엔 정도 가지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유행 마케팅 할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체 선정, 미디어 믹스이고, 두 번째는 iOS 측정 방법, 바로 SK 애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도 클라우드 태제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매체 선정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 앱들이 자주 쓰는 메디어 쉐어를 표현했고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구글 점유율이 높고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미디어 비율이 높은 추세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위터 유저, 게임 유저가 궁합이 좋기 때문에 트위터 비율도 높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18% 정도 트위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라인, 야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카톡,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게임 앱으로는 유저 수가 많지만 그 효율적인 결과는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포함되는 일본 국립미디어는 애드 네트워크와 NCPI, 리텐션, 미디어는 이용률도 많은 추세가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일본 국내 미디어를 추천을 3가지를 올렸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아피오는 CPI 과금형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고 저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보로 지금 CPI 1,200엔 정도로 확보할 수 있고 로아스도 한 달에 80%부터 100% 정도는 회수가 되는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유니콘은 게임 앱으로는 자주 쓰게 되는 미디어인데요. 신규뿐만 아니라 리텐션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나리스트는 리텐션 메인한 매체이고 게임 앱의 꽤 강한 매체입니다. 그리고 특히 iOS의 계제면, 광고 지면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iOS가 가장 효율적인 미디어입니다. 예. 뒤이어서 이제 제 쪽에서도 간단하게 그 롱 CPI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인트 사이트를 사용하는 일본 유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롱 CPI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꽤 효과가 좋습니다. 그 일본 유저들에게 이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쇼핑 이외에 포인트를 얻기 위해 평소에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뭐 앙케이트 조사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이 퍼즐 게임이었습니다. 그 퍼즐 게임의 대표 주자인 이제 로얄 매치인 경우 일본에서 이제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수익은 2배 이상 그리고 다운로드는 6배 가까이 올랐는데 센서타워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
그 아주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린 그 주된 원인으로서는 모피나 포인트 인컴 등의 이제 포인트 사이트를 경유한 CPE 캠페인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들이 다 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롱 CPE 캠페인을 진행해 보시는 걸 검토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퍼즐, 캐주얼 장르인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X가 포인트 인컴과는 이제 밀접한 연관도 있고 많은 그 캠페인을 진행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히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기에서는 RPG 게임을 가정한 임시 미디어 믹스 플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구글이 예산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iOS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의 900만 원 정도 구글 iOS에 예산을 나누고 있고요. 다른 SK 에드 네트워크에 적용되고 있는 메타, X, 트위터, 틱톡 같은 경우에는 iOS에 조금 예산을 나는 그 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스캔으로 볼 때도 CPI가 조금 iOS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iOS에 예산이 많이 넣을 때가 많고,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아피오 같은 경우에는 MMP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바빌리스틱 측정을 샀는데요. 매체의 특징상 iOS의 계제면 광고 지면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iOS는 거의 다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iOS에 예산을 분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iOS 유저 비율에 맞춰서 iOS 예산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iOS 측정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iOS 유저가 일본에서는 70% 정도 차지하는 기 때문에 광고 운영은 계속적으로 iOS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캔에 적용하고 있는 미디어들, 구글, X, 메타 등은 설치수, 인스톨수만 스캔으로 보고 다른 이벤트, 과금, 리텐션 같은 경우에는 다 MMP를 수치를 보는 때가 많고 다른 기타 근내 매체, 아까 말씀드린 유니콘이나 아피오 같은 경우에는 MMP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바빌리스틱 측정을 사용하여 인스톨 수치를 보면서 그 다음에 있는 그 이벤트, 과금, 리텐션도 다 MMP로 보고 성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임앱의 리포트 사례인데요. iOS는 이렇게 MMP 오버뷰랑 스캔을 둘 다 같이 리포트 합니다. 스캔에서 보이는 수치는 580권이고 아니요. MMP 오버뷰로 보시면은 580권, 그리고 스캔을 볼 때는 1000권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스캔과 MMP 수치는 차이가 약 50% 이상 납니다. 그래도 이거는 적은 편이고 MMP로 보이는 수치는 거의 ATT에 도입한 유저만이기 때문에 아마 10%부터 30%밖에 수치가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스캔 3.0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스캔 4.0이 적용이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X는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에서는 측정 가능 이벤트가 하나밖에 없고 거의 설치 수만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스캔 4.0이 되면은 실제로는 4개 설치 수 플러스 과금이나 회원 가입, 레벨업 같은 그런 이벤트들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iOS 출고량도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거 여기에서는 스캔 4.5의 이해가 정말 중요하고 저희 대행사 쪽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깊게 이해하고 광고주님께서는 게임의 KPI에 맞는 스캔의 설계가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애더플라우드 대책입니다. 네, 여기서는 일본에서는 해외 DSP가 유행했던 시기에서 애드플라우드의 의식이 강해지고 광고주 그리고 대행사, MNP 그리고 매체들이 각자 클라우드 대책을 시작했습니다. 자사 메뉴의 변경과 개발하고 특히 매체는 접속 SSP 재검토 하거나 계좌면을 공개하거나 그렇게 대책을 시작했고 그래도 수상한 인스톨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대행사 쪽에서도 조사를 하고 나서 청구 제외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매체 선정할 때 기준으로는 그 세큐리티 보안 기능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적용 가능한지 그런 것도 보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MNP가 제공하고 있는 이거 예를 들면 앱스후라야의 프로텍트 360 이런 툴도 광고주님께서도 적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가 일본 UA 마케팅에 대한 그 안내를 잠시 드렸고요. 이어서 조금 간단하게나마 일본의 이제 SNS와 인플루언서 활용 트렌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야마상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된 X, 구 트위터입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모바일 게임 쪽이랑 친화성이 굉장히 높은 SNS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출 상위 10위에 랭크인하고 있는 일본 게임들은 100% 공식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게임사들이 SNS를 운영을 할 때 트위터 말고도 이제 많이 그 선택을 하는 거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상위 10위의 게임들은 100%그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이 양 커뮤니티를 통해서 신규 업데이트가 있을 때, 뭐 사전 등록의 그 관심도를 높일 때 이 두 그 SNS를 활발하게 그 활용하라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이제 중국 퍼블리셔들 같은 경우에는 틱톡 채널, 공식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식 계정을 같아서 뭐 정보 공유나 뭐 업데이트 알림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또 어떤 활용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X 계정을 통해서 이제 리워드형 광고인 인스턴트 윈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인스턴트 윈 캠페인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캠페인 포스팅을 이제 보고 그 공식 계정 지금 단신 질문이 들어왔는데 프레젠 자료는 따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미팅 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메일로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 인스턴트 윙 캠페인은 그래서 그 공식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포스팅을 리포스트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참여하는 그 즉시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인스턴트 그 즉시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를 이렇게 캠페인 앞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전 등록 때 뭐 이제 런칭까지 뭐 D-10 뭐 이런 거 카운트다운 해가면서 하는 이벤트들도 있고요. 그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 성우를 내가 그 고용을 했느냐, 이번 게임에 참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홍보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의 성우가 누구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걸 발표를 합니다도 이제 그런 기념으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추첨을 통해서 그 성우의 사인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캠페인들을 자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타 애니메이션이나 IP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여기 이제 그 오딘의 일본에서
그 이제 런칭을 하면서 그 신규 클래스 대규모 업데이트 같은 경우겠죠. 이제 1일 앞겨두고 이렇게 그 이벤트를 진행한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측면에서는 유튜브와 전반적인 이제 인플루언서 측면에서는 버튜버의 이제 인기의 급상승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2023년도에 일본의 유튜브 슈퍼챗, 그 유료 채팅이죠. 그 가장 많은 매출을 낸 상위 5명을 추려봤더니 그중에 4명이 버튜버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버튜버 소속사인 그 소속사로서 니지산지를 이제 프로듀싱하고 있는 애니컬러나 홀로라이브를 프로듀싱하고 있는 커버와 같은 이런 소속사들이 2022년, 2023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정도로 일본에서의 이 버튜버들의 인기는 웬만한 그 연예인들, 실제 뭐 배우들과 거의 버금가는 인기를 지금 누려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게임들, 다양한 게임을 이 버튜버들이 이제 안건으로서 그 소모를 하기도 하고요. 꼭 안건이 아니더라도 그 이 사람들의 이제 방송 콘텐츠의 일환으로 게임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홀로라이브들 소속의 이 버튜버 게임들이 뭐 파이널 판타지 14부터 해서 요새 굉장히 핫한 게임이죠. 패롤드라, 뭐 유황 마스터 듀얼, 스포가 너무 심한 RPG와 같은 이런 뭐 인디 게임들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게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버튜버가 이렇게 인기가 많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애니메이션 풍의 디자인, 그런 크리에이티브들의 워낙에 이제 친화성도 높고 익숙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일본 그 분들에게 정말 그래서 이 자기가 취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자기의 어떤 재미없고 어떤 좀 지루할 수 있고 반복적인 그 일상을 넘어선 일상과는 다른 그 이 세계를 좀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이 세계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비주얼로 이 세계의 새로운 컨셉을 가진 이런 버튜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을 일본 게이머들에게 얻어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숏폼은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숏폼의 영상 이용자와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대비 23년도에 유튜브 쇼츠는 55%, 인스타 릴스는 52%, 틱톡은 61%, 라인 부문 50% 이상 시청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숏폼을 활용한 이제 게임 그 광고라든지 게임 그 플레이 실황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한 가지 단적인 예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 한국에서 버섯커 키우기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게임이 일본에서는 키노코 덴세츠라고 해서 이제 런칭을 일주일 전쯤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전 등록 때부터 굉장히 이제 활발한 그 마케팅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숏폼을 이용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실질적인 게임 플레이 영상이라기보다 키노코라는 그런 게임 컨셉만 하나 가지고서 이런 그 바이럴하기 쉬운 그 UGC를 유도하기 쉬운 이런 그 어떤 테마가 되는 춤을 이제 숏폼으로 그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트렌드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일본 모바일 게임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을지 조금 그 이제 코야마상 통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본 브랜딩 마케팅 트렌드로 IP 콜라보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임 앱의 애니메이션과 만화 IP 콜라보가 많고, 장기적으로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유저를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노력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몬스터 스트라이크도 1년 동안 25번도 IP 콜라보를 진행했고, 다른 게임들도 연간에 그 10번 이상 진행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임에서도 콜라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RPG 게임인데 이 게임은 출시한 지 5년 이상 된 게임인데 정기적으로 게임 이벤트, 인게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도 연간에 5번 이상 IP 콜라보를 진행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콜라보한 그 게임들의 리스트입니다. 여기서는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방법으로서는 사전 등록 단계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TBCF나 OK 광고, OH 실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TBCF란 디지털의 효과를 분석하는 가시화를 하는 툴이 하는 걸로 보고 대행사들이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브랜딩 실책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는 저희의 현료 회사의 하나인 하쿠호도 DAC가 도움을 받고 진행할 수 있으니 전체적인 전략과 기획 지변까지 저희가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2023년에 출시한 게임의 사례를 여기에 올렸습니다. 이 리버스 1999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전 등록 방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토어 직접 유도를 시키고 그리고 박상이 언급하시는 그 X 캠페인도 사전 등록 때 많은 계획을 하고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는 사전 등록부터 폴로우업 기간까지 했던 그 브랜딩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리버스 1999뿐만 아니라 텍트 오빠스랑 니케의 사례도 같이 올렸는데요. 리버스랑 텍트 오빠스 둘 다 TBCF를 사전 기간에 집행했고 아마 비용이 최소 1,0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생방송 사전 기간에 3번 정도는 집행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업계 광고 같은 경우에도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한 것에 7일간 일주일이라면 한 150만 원 정도 있으면은 게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폴로우업 기간에서는 장기적인 인게임 콜라보 이벤트를 하거나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벤트를 집행하거나 그리고 오케 광고도 이거는 니케의 사례인데요. 니케는 선물 기획 플러스 오케 광고를 시부야역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이 한국과 일본의 그 크리에이티브들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테라라는 게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던 테라의 IP인데 한쪽이 한국이고 한쪽이 일본인데 어느 쪽이 한국이고 어느 쪽이 일본인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셨듯이 오른쪽의 아이콘이 일본 아이콘이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역시 이 3D나 입체감을 좀 더 주의 깊게 많이 사용한 한국의 아이콘과 다르게 일본은 2D 애니메이션 계통의 비주얼을 이제 사용한 것으로 쉽게 일본 크리에이티브겠거니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게 뭐 테라 클래식과 이 테라 오리진 각각 그 마켓에 맞춘 기획이었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게 이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엘리디라는 그 게임의 이제 주축이 된 그 종족을 정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부분들이 꽤 좋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대신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은데 맨 처음 부분에 이제 스이카 게임이 2023년 연말에 이제 무료 게임 다운로드에 정말 많이 진입할 정도로 꽤 이제 그
인기를 많이 누렸는데 그 실질적인 공식적인 이 모바일 게임 버전이 아니라 그 IP를 모방을 해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 게임들을 만들었는데 각각 아이콘들이 비슷하면서도 꽤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제 아무리 2D 그 애니메이션풍의 미소녀 그림들을 선호한다고 할지라도 이 스이카 게임을 억지로 그 모해화를 하거나 애니메이션화를 하지 않은 거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텍스트는 유지를 하되 한국의 크리에이티브와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그 백그라운드 이펙트가 굉장히 화려하고요.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이제 한국의 아이콘에 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비주얼 요소, 뭐 과일의 종류일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더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펀맨의 이제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많이 다릅니다. 아까 스이카 게임 아이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백그라운드 이펙트가 일본의 경우 훨씬 화려하고요. 텍스트 폰트가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돼 있고 크기가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게임을 보여주는 이제 그 내용도 그 한국 디자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캐릭터명과 그리고 성우가 누구인지를 표기를 하는 게 일본의 또 그 중요한 게임 그 크리에이티브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순서적으로 지금 1, 2, 3, 1, 2, 3 이렇게 보이시겠지만은 실제 스토어에 그렇게 등록된 건 아니고요. 이 성우 스크린샷이 한국의 이 스크린샷 뒤에 이 일본에서는 추가가 돼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니케뿐만 아니라 이 일본의 특히 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브컬처류의 게임, 성우가 그 많은 부분 참여하는 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우가 누가 맡아서 했는지가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토어 스크린샷은 이랬는데 이제 광고에 사용되는 배너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크린샷이나 아이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들 그리고 2D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원근감이나 그 색 대조를 통해서 입체감을 좀 표현하는 거를 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이제 메인 카피 되게 이제 간드러지거나 정말 이 게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카피를 위주로 되게 그 절제된 그 텍스트 사용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 텍스트에 효과가 들어간다거나 캐릭터를 한두 명 쓰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막 나온다거나 그리고 확연하게 조금 더 이 남성 유저들을 타겟을 하고자 하는 그 좀 어떻게 보면 선정성이 좀 높은 이제 크리에이티브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노코 덴세츠 버서커 키우기의 일본 그 광고인데요. 이 정도로 그 인게임의 내용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을 만한 내용들도 이 남성이랑 여성을 타겟을 나눈 배너 제작을 통해서 좀 더 남성 유저들이 흥미를 갖고 눌러볼 수 있게끔 하는 크리에이티브 제작을 하는 게 꽤 많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국은 심플한 비주얼, 그래픽 요소보다가 텍스트보다 더 강조가 되고 단일 혹은 소수의 캐릭터 개체를 소개하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화려한 좀 비주얼 효과와 텍스트를 그래픽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그 중요도를 가져가고 많은 캐릭터를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10분 남짓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본 마케팅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개드린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그 Q&A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이든 그리고 그 Q&A 그 기능이든 자유롭게 그 문의 내용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그 웨비나 녹화된 자료랑 그리고 지금 그 발표한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마케팅 관련해서 더 뭐 질문 사항이나 있으실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중소 게임의 경우 최소한의 마케팅 버젯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 호야마-상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소한 마케팅 버젯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아까 10만 명 사전 등록 같은 거나 뭐, KPI가 출시 후에도 뭐 10만 명 이상 다운로드를 KPI로 하는 게임 사례였는데요. 그 정도까지 아니면은, 사전 등록 기간에서는 아마 300만 회 이상이 있으면은 5만 건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출시 후에도 아마 그러게요. 조금 게임에 따라 조금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300만, 500만 이상 있으면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전 등록에도 약 300만 엔, 그리고 런칭 직후에도 약 300만 엔 정도의 이제 예산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입니다. 스팀 게임 마케팅 물론 진행합니다. 진행한다면 어떤 매체를 주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먼저 코야마-상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실까요? 이거 스팀 게임인가 어떤 게임인가요? 스팀은 이제 모바일보다도 이제 PC 게임들이 이제 스팀 플랫폼에 이제 등록되는 게임들을 의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것도 매체는 그냥 예.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지 궁금해요. 매체는 모바일이랑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모바일이나 그 PC 스팀에 등록되는 게임들이 크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그 AIX에서도 슈퍼피플 일본 마케팅을 이제 담당해서 진행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구글의 GAC, 뭐 유튜브의 영상이라든지 구글의 배너 광고라든지 많이 진행을 했고요. 특히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타겟층이 확실하게 모이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게임 관련 이제 웹 매거진인 뭐 포게이머라든지 인사이드 단넷이라든지 게임 에잇이라든지 이런 그 매체들의 이제 순 광고들을 이제 그 뭐 사이트 제기라고 하죠. 그런 광고들을 진행하는 것도 꽤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체로서는 역시 이 부분도 이제 그 모바일과 비슷하게 글로벌 매체를 좀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뭐 구글이라든지 트위터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그 국내 매체에서도 오늘 소개드린 국내 매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되 이제 조금 더 뭐 순광고라든지 네이티브 광고들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디게임 만들고 계시다는 질문 받았습니다. 인디게임 중에 일본에서 이제 참고할 만한 잘된 인디게임 마케팅 케이스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이 마케팅 프레임워크나 소개드린 그런 예산의 분배랑 조금은 결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사전 등록 기간부터 이제 많이 좀 이제 몰입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사전 등록 때 인디게임이신 만큼 이제 많은 예산이 좀 어렵다 하시면 그 론칭 기간부터 집중적인 좀 마케팅이 필요가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저희가 좀 아까 설명을 드린 ASO부터 좀 많이 그 투자를 하시고 잘된 인디게임 마케팅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그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 메일로 한번 좀 회신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워로얄이라는 이제 인디게임, 한국 개발사에서 만드신 부분들을 해외나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조금 그 도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ASO로 이제 그 타겟에 맞는 이제 키워드나 이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제작에 도움을 먼저 드린 후에 이제 그리고 되게 한 가지 한 가지 일본의 국내 매체라든지 그 테스트를 해가면서 조금 그 마켓 진입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요. 정말 그 인디게임도 장르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장르의 유저들이 많이 모여 있는 타 매체들을 하나하나 정말 면밀하게 좀 분석해서 진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브컬처나 RPG 캐주얼 장르가 아닌 경우에 일본 마케팅은 적게 투자하는 게 맞을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꼭 그렇다고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일본에서 그 가장 좀 핫하게 e스포츠계에서 핫한 게임으로서는 뭐 에이펙스라든지 이런 FPS 게임들도 있고, 그 아까 IP 콜라보화 했던 그 리스트에 몇 번 등장한 게임인데 황야행동이라고, 그 펍지 배그 모바일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 서브컬처라든지 그런 캐주얼 요소들이 없는 게임일지라 일본 게이머들은 조금 그 유저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유저 수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즐기는 게 일본 게이머들이라고 보여서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의 유저들이 그 ARPU가 높은 그 시장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더 그 잘 참고하셔서 투자의 그 우선순위를 좀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캐주얼 전략 게임 장르로 일본 게임 유저 타겟할 때 어떤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실지, 페르소나를 많이 고려하는지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은 출퇴근, 초보, 그랜드 런칭 키워드를 어,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캐주얼이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이제 그 좀 주부 부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그 포인트 사이트와도 친화성이 높은 이유가 그래서인데요. 이제 출퇴근 대신에 이제 뭐 짬짬이 같은 일본어 키워드, 그리고 뭐 가사 하던 도중이라든지 그 쉽게라든지 칸단이라는 단어라든지, 그리고 카타테라 그래서 한 손으로 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캐주얼이나 이런 그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게임들에 좀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 특정 그 게임과 그 장르에 맞춰서 이런 그 뭐라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기능들에 대한 이제 플러스 알파 키워드들이고요. 그 진짜 실질적으로 게이머들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컨셉에 대한 키워드들도 발굴을 하심을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딱 지금 15시가 됐습니다. 미처 못 다 이제 그 질문을 그 못 하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그 저희 쪽에 이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혹은 질문하셨던 분들께서도 다시 메일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이번 이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직접 작성한 ASO 백서, 그리고 일본 유저 앱스토어 행태 설문조사한 그 보고서와, 그리고 현재 지금 기사의 일본 스토어의 그 ASO 진단, 그리고 에듀이노베이션사 통해서 현재 혹은 과거 진행하셨던 일본 마켓 미디어 믹스의 진단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편히 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클라이언트 여러분의 일본과 글로벌 석세스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